가을 단풍철을 맞아 명산을 찾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등산객 중에는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도 내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존속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가금 생산물의 제주도 반입이 7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경북과 충북 지역 가금 선물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점검 기획보도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산악안전사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명산을 찾는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의 요령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악구조 대원들과 119 구급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등산객을 헬기로 옮깁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쯤 내장산 까치봉 인근에서 산을 내려오다 발목을 다친 50대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탈진 환자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이미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벌써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해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북 소방 구조 헬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완주 대둔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60대 여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는 3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36% 이상이 가을 단풍철인 10월과 11월 2달 동안 일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대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절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한 후에 119에 신고를 하면 보다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 등산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대비한 여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또 해가 지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해야 합니다. 개인의 체력과 신체 질환을 생각해서 등산 코스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에 맞는 등산화라든지 아니면 여벌 옷도 챙기셔야 되고 응급약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보조 배터리도 항상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 단풍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준비하고 산행 중 산악일지 표지판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시험장 안전 점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한 고사장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소방특별조사단이 복도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열고 개폐 밸브와 호스, 관창을 확인합니다. 불이 날 경우 신속하게 물을 공급하는 데 쓰일 물탱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수능을 앞두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11월 9일까지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불량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청, 시청, 경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수능 하루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에 따라 대피 요령을 미리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동이 경미하거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시험을 지속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교실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교실 내 시계 등 낙하하는 물건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특히 교실 출입문이 지진에 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과호흡 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몸의 긴장감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를 자리에 누운 상태로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등 환자의 호흡을 조절을 유도하고 이 밖에 소방당국은 수능 시험장 주변의 통행로와 절개사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능 관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요즘 물가며 은행 대출이자며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단 하나 안 오르는 게 있다면 직장인들의 월급과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전북 도내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인데요. 적게는 1.4%부터 많게는 25%까지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인상폭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5,65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법률로 규정한 금액인 의정활동비를 뺀 월정 수당을 지금보다 1.4%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의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100% 합산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의회도 일제히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단위 지자체 6곳 가운데 김제시의회 인상폭이 22%로 가장 컸고 이에 따라 김제시 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올해 3,500만 원대에서 내년 4천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1.4%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 단위 의회도 일제히 인상하는데 진안과 부안이 가장 적은 1.4%, 무주 9%, 장수가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실과 순창군 의회는 25%로 도내에서 가장 큰 인상폭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법령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고려사항이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회마다 기존에 받던 의정비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 규모가 제각각입니다. 들쑥날쑥하잖아요. 지자체별로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의원들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선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방의회. 반면 도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은 만큼 의정비 수준에 걸맞은 성숙한 의정활동이 과제로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5일 존속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오히려 저만한 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A씨는 고창 자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트럭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내려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가금 생산물의 제주자치도 반입이 7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는 순창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경북과 충북 지역 가금 산물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의 초반 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공직자 출신 초선 단체장들의 국가 예산 성적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치권은 공직자 출신 단체장의 경우 국가 예산 활동과 성적이 양날의 칼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공직자 출신 단체장 후보 대부분은 예산 전문가를 자칭하며 국가 예산 확보 적임자임을 강조했었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등의 주장도 했었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드론 특구 지정을 위해 15개 기관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과 기업은 7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선정하는 드론 특구 지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특구는 드론 비행 허가와 안정성 인증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해주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